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권기현입니다. 우선 정상 귀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본인 귀를 보면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귀가.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정형화되게 딱 예쁜 귀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없고, 성형외과적으로는 정면을 봤을 때 귓바퀴가 살짝 보이는 귀, 요 위에 있는 동그랗게, 그 다음에 귓볼이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는 거,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쁜 귀다 이런 건 사실은 없고, 거기를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과 다르다 보니까 컴플렉스를 가지시거나 귀 모양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돌출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출기가 저희 병원에는 귀 수술하러 오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은 환자군인데요. 돌출기는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 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귓바퀴 안쪽으로 이제 대이륜이라는 연골 접힘이 있어요. 이 돌출기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 이 연골 접힘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이제 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위에서 보면은 여기 귀고 이게 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누워져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조금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귀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이갑개라고 콩칼 카틸리지라고 하는 그 연골이 있습니다. 그 연골이 조금 과성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이제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정해 주는 게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수술 방법은 아까 여기 연골 접힘이 펼쳐져 있는 사람은 접어주고, 그래서 이것만으로 교정이 되면 이제 수술이 이걸로 끝나고요. 펼쳐져 있는 거 더하기 콩칼 카틸리지 이갑개라는 그 연골이 많이 큰 경우에는 조금 줄여주거나 각도를 뒤로 넘겨주는 수술, 이까지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귀가 너무 많이 보이게 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내리면 귀가 톡 튀어나온다고, 그런 것 때문에 수술을 많이 받게 되죠. 그 다음 번으로는 누운 귀가 있는데 과도하게 많이 접혀져 있는 거죠. 여권 사진을 찍을 때나 이제 거울을 볼 때 귀가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컴플렉스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출기랑 반대되게 대이륜 연골 접힘이 좀 과도하게 접혀져 있고, 그 귀랑 아까 머리랑 이 각도가 더 많이 누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이륜을 연골 접힘을 이제 여기를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펼쳐주는 거고요. 펼쳐주려면 이제 지지대가 필요해서 본인의 연골을 보통 자가 이식을 합니다. 근데 연골이 너무 작거나 힘이 없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쓰거든요. 메쉬라고 하는. 초반에는 저도 이게 되게 단단하게 잘 잡아줘서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물감이 조금 있고 불편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자가 연골 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귀를 펼치다 보면 입 뒤에 있는 피부가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본인의 이제 사타구니나 귀 뒤에 이런 데를 피부를 이용해가지고 피부 이식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몰귀, 말 그대로 어디 매몰되어 있는 건데, 보통은 이 귀의 상방, 이 윗부분이 두피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이거의 특징은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나와요. 연골 형성이 다 돼 있어. 이렇게 손을 탁 넣으면은 쏙 다시 들어가. 이제 그게 좀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소위증이랑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소위증 같은 경우에는 연골 형성 자체가 조금 덜 돼 있어서 당긴다 하더라도 안에 숨어있는 연골이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소위증 같은 경우에는 귀를 다시 재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술이 복잡하고, 거기에 반해서 비교하면 매몰귀는 수술이 조금 그래도 간단합니다. 이제 피부를 이렇게 두피에 절개를 해서 연골을 빼낸 다음에 그 연골이 제대로 지지할 수 있게끔, 귓바퀴 모양을 나타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걸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케이스마다 사람의 귀 그 형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수술을 계속 그때그때 생각해서 해야 되거든요. 저는 국소피판술이라고 하는데, 두피 피부를 이용해서 귀가 다시, 연골이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딱 잡아주고, 접혀져 있는 연골은 다시 펼쳐주고, 여기에서는 또 뭐 피부 이식이라든지 자가 연골 이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접힌기. 여기 이제 연골, 귓바퀴 연골이 상부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앞으로 접혀 있는 거를 접힌기라고 한다. 치료는 여기를 이제 당연히 펴주는 거겠죠. 수술은 이제 이 접혀있는, 누워있는 이 상부 쪽에 있는 연골을 펼쳐줘서 뒤로 넘기거나, 아니면 이 지지가 약하다고 하면은 연골 이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워주고 다시 재건을 해주는 게 이제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접힌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련할 때만 해도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혀서 이제 엄마들이 소아과에 데리고 오면은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이렇게 의뢰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조기구 같은 거를 이렇게 귀 바퀴에다가 씌워가지고 애가 성장하면서 이게 힘이 딱 받아서
뒤로 넘어가서 자라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기가 가만히 있지도 않고 이거 어느 정도 힘을 줘서 고정시켜야 되는데 귀 모양이 우리 보면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걸 되게 정교하게 이 스플린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그걸 좀 너무 과하게 세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귀 피부가 막 발진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적절한 수술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모든 연령에서는 가능하고 대신에 학동기 전에 수술하는 걸 조금 권한다, 추천한다. 초등학교 가면은 자기랑 조금 다르면은 별명 짓고 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만 7세 요 정도 되면은 이제 귀가 성인 귀의 8, 90%가 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할 준비가 돼 있다로 보고 사실 그것도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수술할 때는 아기들이 이제 무서워하고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국소 비판술이라든지 피부 이식이라든지 연골 이식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식할 공여부를 해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 채취하는 공여부도 이제 어느 정도 커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엔 또 사실 기증 늑연골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좀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케이스마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막 땡기고 만지고 놀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어른들은 귀 땡기고 놀진 않으니까 이제 잠잘 때 불편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연골을 절개해가지고 묶어놓거나 이제 펼쳐놓는 걸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2주에서 4주 정도 되면은 흉터가 생기듯이 유착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변형이 좀 없어지게 되는데 그 시기 전까지는 좀 잘못하게 되면은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연골 이식한 부분이 떨어진다든지 실을 묶어놓은 부분이 이렇게 탁 풀려버린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조심해야 된다. 회복 기간은 피부 이식을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는 다 뽑거든요. 첫날이나 이럴 때만 귀가 막 부어가지고 수술했는데 왜 귀가 이렇게 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붓기 빠집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호자들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너무 컴플렉스인데 각자마다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귀가 예쁘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트레스면은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알맞은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